신작 게임과 업데이트 내용까지 다양한 게임 소식을 전하는 G-Wave. 먼저 테스트 일정이 공개된 온라인 게임입니다. 비행 액션 게임 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가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조작으로 다양한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역사 속 유명한 전투를 다양한 미션을 통해 경험할 수 있고 40종이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 관제기에 탑승해 폭격, 호위, 함성 격파 등 다양한 형태의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전투기를 수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미션 모드와 대전 모드, 15대 15로 진행되는 점령전이 있는데요. 특히 미션 모드는 진주만 공습이나 미드웨이 해전, 2차 대전 최대의 전함이었던 야마토 격파 등 2차 대전 주요 전쟁사를 테마로 제작되었습니다. 비행 슈팅 게임 크레이지 레이싱 에어라이더가 오는 21일부터 공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에어라이더는 배지, 다오 등 친숙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으로 알려졌는데요. 레이싱 장소를 하늘로 옮겨 쫓고 쫓기는 공중 추격전이 특징입니다. 체이싱전은 앞서가는 에어모빌을 추격해 비행 레이싱을 즐기는 동시에 공격과 방어 등 공중 추격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비행기체에 2명이 탑승하는 2인승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새로운 직업인 아란을 공개했습니다. 아란은 지난 12월 시그너스 기사단을 출시한 이후 처음 공개되는 신규 직업으로 콤보 기술을 활용해 액션성을 강화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아란은 육중한 무기인 코람을 사용하는 전사 타입의 캐릭터로 기존의 직업보다 난이도가 높고 강력한 캐릭터로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현장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투국 2009 캡콤 코리아배 스트리트 파이터 4 국가대표 선발전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오는 8월 14일 일본에서 열리는 투국 2009 스트리트 파이터 4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본선 경기가 시작되고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질수록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와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짐작하게 하죠. 결승전이 준비되는 사이 스트리트 파이터 4의 총괄 프로듀서인 캡콤의 오노 요시노리 PD가 게임 유저들과 즉석 게임 대결도 펼치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린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작전 끝에 선방다 커먼 팀의 안창환 선수가 역전승을 거두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결정이 난 순간 관람객도 선수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너무 기쁩니다. 여태까지 노력이 좀 성과가 보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선방다 카몬팀은 오는 8월 14일 일본에서 열리는 투국 2009 본선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 멋진 경기 운영력과 끈기를 보여준 만큼 한국 대표팀 선방다 커먼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M게임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작 게임을 선보이는 브랜드 뉴 M게임 2009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M게임이 야심차게 준비한 신작 라인업이 공개됐는데요. 주최 측에서 발표한 5개의 게임 모두 RPG 장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열혈강호 온라인의 후속작 열혈강호 온라인 2가 공개됐습니다. 열혈강호 온라인이 원작 만화의 코믹성을 살린 코믹 무협 게임 장르였다면 열혈강호 온라인 2는 3D 정통 무협 장르라고 알려졌는데요. 전작의 주인공인 한비광과 다마린의 30년 후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티벳, 중원, 내몽고 등 실제 지역을 반영해 다양한 성장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된 한 게임은 3D 액션 MMORPG 발리안트로 액션성과 어드벤처 던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발리안트에 이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3개국 합작 MMORPG로 알려진 워베인이 공개됐는데요. 이 게임은 사다리 타기, 벽 넘기 등 캐릭터의 액션성이 특징이며 공중 전함, 필드전과 공성전 등 다양한 게임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공룡과 라이더를 소재로 한 크로스오버 판타지, 워 오브 드래곤스, 거대 함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스팀펑크 MMORPG 아르고를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돼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M게임은 가장 먼저 아르고를 선보인 다음 발리안트를 공개할 계획이며 나머지 열혈강호 온라인 2, 워 오브 드래곤스, 워베이는 내년 상반기 내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전용 게임, 레이맨 엽기토끼 TV 파티가 발매됐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지구를 침공한 엽기토끼들이 방송국을 장악했는데요. 플레이어는 레이맨이 되어 영화, 음악, 스포츠 등 모든 TV 채널을 접수한 엽기토끼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위 리모컨과 눈차크를 이용해 슈팅, 레이스, 액션 등 60여 가지의 미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데요. 일부 미니게임은 위 보드 밸런스 시스템을 이용해 엉덩이로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티 모드에서는 4명 또는 최대 8명이 동시에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정용 레크레이션 타이틀로 손색이 없겠죠? 레이맨 엽기토끼 TV 파티에서 TV를 접수한 엽기토끼도 날리고 무더운 여름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신작 해리포터와 혼혈왕자가 발매됐습니다. 해리포터와 혼혈왕자는 해리포터 시리즈 6번째 작품으로 영화 개봉일과 동시에 발매되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리와 친구들은 볼드모트가 불멸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나눠 보관해둔 호크룩스를 파괴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이번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표정 애니메이션 기술을 사용한 생생한 표현에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의 감정에 따라 표정이 변하는 건 기본. 해리가 빗자루를 타고 퀴디치를 하는 행동까지 자연스럽죠. 이러한 모습을 위해 배우들은 목소리와 사진, 그리고 전신 바디 스캔까지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니 게임 캐릭터로 분한 해리포터의 모습,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해리포터 하면 떠오르는 역동적인 퀴디치를 즐길 수 있는데요.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 때 동그란 원처럼 보이는 퀴디치 링에 최대한 중앙으로 통과해야만 비행 코스를 빠르게 주파할 수 있고 비행 시간 또한 연장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법의 물약도 제조할 수 있고 마법 결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마법 결투는 마법 시전뿐만 아니라 방어와 회피에도 신경 써야 결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상대를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게 하는 레비코프스 주문, 상대를 기절시키는 스투페파이 주문, 상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페트리피쿠스 토탈루스 주문 등 다양한 주문을 외워두면 말포이 일당과 볼트 모드를 대적할 수 있겠죠? (2009년) 올해도 어김없이 핫한 여름이 찾아왔다. 이상기온의 폭염은 기본. 이럴 때 드는 굿 아이디어는 바로 시원한 바닷가.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얇아진 지갑에 해변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불황일수록 똑똑해지는 방법. G프로젝트가 준비한 여름 프로젝트. 2009년 여름을 강타할 신작 게임을 공개한다. 아무래도 방학 때문인 것 같고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은 게임 업계에 있어서 최대 성수기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의 테스트 전쟁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5개 업체가 총 22개에 달하는 게임 테스트를 실시하며 게임 유저들을 불러 모았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에 들어서 게임 테스트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CJ 인터넷의 심선, 넥슨의 허스키 익스프레스와 에어라이더, 예당 온라인의 프리스톤 테일 워 등 6개의 게임이 7월 2일 같은 날에 테스트를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여름 게임 테스트 전쟁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이번 신작 게임들은 액션에서부터 비행 슈팅, MMORPG, 스포츠, 리듬 액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다는 것. 마비노기 영웅전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나더 데이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픽이 뛰어나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고 되게 플레이 안정감도 있다고 들어서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뭐 심선이라는 게임이 새로 오픈했다 그러는데 네, 캐릭터도 아기자기하고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 유저들은 그 취향도 각양각색. 여기서
게임 유저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올여름 신작 게임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최근 CJ 인터넷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EX3는 갤러그를 연상케 하는 종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JC 엔터테인먼트는 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와 발키리 스카이 등 두 종류의 비행 슈팅 게임을 선보였다. 히어로즈 인 더 스카이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웅장한 공중전이, 발키리 스카이는 비행 슈팅 게임의 RPG 요소를 녹여낸 점이 특징이다. 넥슨 역시 제2의 카트라이더로 불리는 에어라이더로 공중전에 동참했다. 에어라이더라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카트라이더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하는 레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카트라이더에서 했었던 그런 레이싱의 익숙함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조작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체이싱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카트라이더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슈팅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2인승 모드가 들어가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은 한 그 모빌에 타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재미가 있고요. 올여름 테스트를 진행 중이거나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 20개의 게임 중 MMORPG가 무려 14개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특히 넥슨에서 선보이는 5개의 신작 게임 중 허스키 익스프레스, 카바티나 스토리, 마비노기 영웅전, 드래곤 네스트 등 4개가 MMORPG일 정도로 게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MMORPG가 올여름 게임 시장을 장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MMORPG 강세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불어왔었죠. 지난해 하반기 아이오는 시작으로 프리우스 온라인이 12지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특히 상도 많이 받고 그랬으니까요. 특히 중국산 이제 최근에 들어온 심선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적벽 같은 이제 곧 서비스가 진행될 적벽, 그다음에 SBS 같은 데서 진행했던 무리매전 같은 게임들의 공통적인 건 MMORPG지만 어렵지 않고 누구나 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진 MMORPG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점들이 유저들한테 화제가 되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한 번쯤 즐겨봐야겠다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열풍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시되는 게임이 많다 보니 MMORPG에도 차별화는 필수. 먼저 중국 게임으로 알려진 심선은 북유럽 신화 위주의 판타지 게임과 달리 신선이 되는 과정을 그린 동양적 세계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기에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래픽과 코믹한 캐릭터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함까지 느껴질 정도. 개썰매라는 독특한 설정의 MMORPG 허스키 익스프레스도 눈길이 절로 가는 게임이다. 설원을 배경으로 한 동화풍의 그래픽과 뛰어난 원화는 물론 최근에는 썰매견 육성에 초점을 맞춰 2차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특유의 액션성을 무기로 최근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을 모델로 기용해 화제가 된 트리니티 온라인을 비롯해 거대 전쟁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프리스톤 테일 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NHN의 테라는 언리얼 3.0 엔진으로 만들어진 미려한 그래픽과 논 타겟팅 전투 방식으로 주목을 끌고 있으며 C9 역시 역동적 액션과 화려한 그래픽, 높은 인공지능을 가진 몬스터와의 전투를 즐길 수 있어 정통 MMORPG 유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캐주얼 게임 마비노기를 전통 액션 게임으로 만든 마비노기 영웅전은 콘솔 게임과 같은 그래픽과 박력 있는 액션으로 MMORPG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복잡한 게임성보다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코믹 요소를 갖춘 게임들도 틈새 시장을 노리며 다양한 타겟층을 공략 중이다. 먼저 졸리 타이밍은 어린 시절 동네 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소재로 술래와 비술래 간의 심리전이 특징이다. 학교 운동장, 전봇대, 골목길 등 7, 80년대 동네 풍경을 재현해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예당 온라인이 서비스하는 온라인 음악 연주 게임 밴드 마스터도 주목할 만하다. 이 게임은 기타, 베이스, 신디사이저, 드럼 등 6가지의 악기를 선택해 합주는 물론 연주 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 오디션과 같이 타이밍에 맞춰서 커맨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벗어나 보다 라이트한 유저들이 플레이하기 쉽도록 노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밴드라는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같은 음악이라도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악기 노트의 구성도 달라서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커맨드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여름 게임 시장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으로 유례없는 테스트 전쟁을 치르며 게이머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올여름 공개된 신작 게임 중에서 최고의 기대작은 무엇일까?
그동안 콘솔 게임 같은 액션을 표방하는 온라인 게임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콘솔 게임 같은 액션을 보여준 게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비노기 여행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 뭐 갓오브워 같은 그건 굉장히 거칠면서도 하드코어한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거친 액션을 선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 유저층들한테서 큰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슨의 신작 게임 마비노기 영웅전은 애니메이션 분위기의 그래픽을 연출했던 전작 마비노기와는 달리 180도 변신을 시도했다. 이 게임은 제작기간 2년에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하프라이프2로 유명한 소스 엔진을 이용해서 하이엔드급의 비주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마비노기 영웅전은 소수의 파티원이 독립된 월드에서 플레이를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느끼지 못했던 호쾌한 액션이 특징이다. 이 게임의 백미는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인 거대 보스 몬스터들과의 대결, 거대 북극곰, 뱀파이어 등 무시무시한 보스몹을 절벽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쇠사슬, 창, 표지판 등 주변의 사물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을 뛰어넘은 듯한 느낌마저 든다. KTH 게임 포탈 올스타에서 서비스되는 어나더 데이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밀리터리, 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뭐 서던어택이나 아니면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니면 스페셜 포스 같은 게임과 다르게 미래라는 독특한 뭐 시대 배경과 그다음에 이제 근미래적인 무기,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FPS 게임에서 많이 볼 수 없던 액션을 더한 좀 독특한 스타일의 FPS 온라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H에서 선보이는 어나더 데이는 SF 액션 FPS 게임으로 총 10번의 테스트를 거쳐 지난 6월 25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FPS 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 FPS 게임이 전후 좌우 이동이나 점프 등 엄폐와 사격이 반복되는 데 비해 어나더 데이는 순간 이동을 위한 임팩트 부스터나 회피를 위한 다치 점프, 수직적 한계를 극복하는 월 점프 등 게임 속 캐릭터의 움직임 또한 화려하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에너지포나 레그건처럼 독특한 무기들로 인해 좀 더 눈길이 가는 게임이다. 이제 어나더 데이는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아직은 15세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8세, 특히 이제 예전에 퀘이크나 아니면 언리얼 토너먼트 같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SF 스타일의 FPS 게임을 좋아하시는 이제 약간 청소년에서 성인층 게이머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FPS 기존에 이제 현대전 FPS에 질렸던 분들, 아 이제 이런 그냥 스나하고 하는 건 그만하고 다른 것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뭐 그런 이제 좀 변화를 추구하시는 타겟층, 좀 하드하신 분들이 많이 즐기기 좋은 게임이지 않나 싶고요. 블루홀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NHN 한게임이 서비스하는 테라는 3년간 개발 비용만 32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블록버스터 대작으로 리니지 시리즈의 핵심 개발자들이 개발에 참여한 점, 그리고 언리얼 엔진 3를 기반으로 한 환상적인 그래픽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게임 선정에 참여한 기자단 역시 테라의 그래픽에 관해 5점 만점에 5점을 줄 정도. 그래픽과 함께 테라의 가장 큰 특징은 논 타겟팅 방식의 전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논 타겟팅이라는 거는 예전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격할 대상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거의 반자동 형식으로 공격이 되는 반면에 이제 넌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휘두르는 반경 안에 해당 적들이 있으면 뭐 타격이 되거나 아니면 몬스터가 타격하는 것도 내가 그 몬스터의 공격 범위 안에 있을 때 맞는 거지 이제 공격한다고 무조건 맞는 형식이 아닌 거고요. 이전 게임과는 다른 좀 더 강한 액션감, 그리고 액션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들 간의 롤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형태의 게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 타겟팅 방식의 새로운 전투와 환상적인 그래픽을 자랑하는 테라는 7월 중에 1차 비공개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테스터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테스터 참가자들의 호응도 기대 이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테라에 거는 게임 유저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뒷받침해주는 예이다. 6월부터 시작된 게임업계의 테스터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다양한 장르의 게임과 풍성한 테스트 일정, 탄탄한 콘텐츠로 무장한 대작 게임까지 게임 유저들에겐 파라다이스가 될 올여름. 다양한 신작 게임으로 무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 익사이팅 퀴즈. 다음을 보고 연상되는 게임을 맞춰주세요. 버섯, 김범, 레이싱, 슈퍼마리오. 보기와 관련된 오늘의 게임은 무엇일까요?
정답! 마리오와 함께 즐기는 신감각 배틀 레이스 마리오 카트 위. 마리오 카트 위는 닌텐도사가 개발한 가정용 게임기 위 전용 레이싱 게임으로 드리프트, 점프 액션, 대시 등 레이싱의 재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손쉬운 조작과 30여 개의 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개성 만점의 캐릭터, 다양한 아이템, 바이크 액션 등 다양한 재미 요소를 자랑한다. 특히 닌텐도 와이파이 커넥션을 이용하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친구나 전 세계 모든 플레이어와의 대전이 가능해 전 세계 유저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푹 빠진 신나는 레이싱 마리오 카트 위의 초고수는 누구? 네, 안녕하세요. 마리오 카트 초고수 김태준입니다. 김태준은 이미 기타 프릭스 초고수로 출연하여 그 실력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 있는 지익사이팅 공식 인증 초고수. 그러나 마리오 카트 위 실력도 감히 따라올 자가 없다나 뭐라나. 여기도 저기도 죄다 1위 등급. 와이파이 대전 랭킹 1214승 65패. 승률 80%를 넘는 놀라운 실력. 기타도 모자라서 이젠 레이싱까지. 정말 지존이십니다. 예, 그랑프리 모드 150cc의 스페셜컵에서의 최고 랭크 플레이, 그리고 와이파이 대전에서 1등하고 타임어택에서 국내 기록을 갱신하는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리오 카트 지존의 모든 것 아낌없이 보여준다. 마리오 카트 위 초고수 플레이. 그랑프리 모드 최고 랭크에 도전하다.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150cc가 가장 어려운 모드입니다. 최고 랭크는 이제 경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합산해서 나오는 랭크를 말하는데 저희 3개 랭크가 가장 높은 랭크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초고수 김태준이 선택한 캐릭터와 차량은 바로 프린세스 데이지와 마하바이크. 파이팅을 외치며 레디 스타트! 네, 데이지 선수 뱅음과 함께 터프하게 출발했는데요. 사라사랜드의 공주님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지. 공주답지 않은 과감한 레이싱으로 주목받고 있죠. 그랑프리 모드에서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스페셜컵에서의 경기. 난이도만큼이나 힘겨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모래사막을 질주하는 데이지의 레이싱. 역시 터프하네요.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역시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준 데이지 선수. 이번엔 코스가 바뀌었는데요. 자자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스타트와 동시에 아이템 박스를 향해 돌진. 아이템 획득합니다. 아이템을 획득하면 거침없이 밤거리를 질주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젖소 트럭과 중돌. 한 바퀴 구르기까지 한 데이지 선수. 아프겠어요. 큰 부상 걱정되는데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 데이지 선수. 아무렇지 않게 바나나 3개 달고 달려갑니다. 다시 출발선에 선 데이지 선수.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흔들다리. 무서울 법도 한데 역시 거침없습니다. 레드카펫 지나서 급코스도 완벽하게 터. 이게 뭔가요? 번개 맞았어요. 아주 찌릿찌릿하겠는데요. 그래도 데이지 선수 여기서 죽지 않죠? 죽지 않아. 불굴의 레이싱을 펼치는 데이지 선수. 이때 징후지고 공격. 시커먼 먹물로 시야를 가려버리는데요. 불기둥도 요리조리 피하면서 깔끔하게 레이스를 마치는 데이지 선수. 자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알록달록 무지개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광경. 라이드 점프. 착지와 동시에 전속력을 내네요. 한 바퀴를 돌아도 안정적인 착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대단한 실력입니다. 휘황찬란한 코스. 이 정도면 레이싱이 아니라 봅슬레이 수준인데요. 이거 솔직히 지금 좀 멀미날 지경입니다. 마지막 화려한 개인기까지 정말 수준급의 레이싱을 선보이고 있는 데이지 선수. 입이 안 다물어지네요. 네, 마리오 카트 레이싱 그랑프리 모드 최고 랭크 도전기. 과연 그 결과는? 당당히 1위 그리고 별셋 최고 랭크 획득 성공. 예, 집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2개까지밖에 안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좀 긴장해서 하니까
별 3개까지 잘 나와준 것 같아요. 마리오 카트 위 팁 하나. 와이파이 대전 아이템 활용법. 앞서고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잘만 사용하면 상대방이 쉽게 쫓아올 수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아이템 박스도 아이템 박스와 겹치게 던져놓으면 들었구나. 속았지. 두고 깔리고 아이고 정신없어. 아이템 활용 노하우 교묘하긴 해도 절대 불법은 아니란 사실. 야구러지는 마리오 카트 지존의 모든 것 아낌없이 보여준다. 마리오 카트 위 초고수 플레이 와이파이 대전 1위에 도전하다.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 함께. 자, 이제 이악 물고 신나게 달리는 일만 남았죠. 자자, 준비하시고 고고싱. 달밤에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차량과 난간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질주하고 있는 초고수의 데이지. 네, 2바퀴째 접어들었습니다. 터보 발동. 급코스도 매끄럽게 터. 갑자기 늘어난 차량들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는 가운데 그래도 요리조리 피해 꾸준히 속력을 냅니다. 그러나 트럭에 부딪히고 마는 데이지 선수.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데이지 선수.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추월해 나가는데요. 도로 위 차량들 때문에 아슬아슬한 질주를 이어나갑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겠군요. 이거 다시 충돌. 이런 또 부딪혔어요.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지름길로 가로지르는 센스, 순간적인 판단과 순발력. 역시 초고수는 다릅니다. 과감한 플레이로 와이파이 대전 1위 획득에 성공합니다. 일단 세계 사람들이랑 하게 되면은 좀 실력이 저희 국내 사람들이랑은 좀 저희들보다 더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내 사람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이라서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1등을 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마리오 카트 위팁 둘. 바이크 고유 스킬. 윌리라는 바이크만의 고유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속도가 높아져서 좀 더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윌리란 앞바퀴를 든 상태로 달리는 바이크만의 고유 스킬로 윌리 주행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스피드는 업! 방향 입력을 하지 않고 윌리를 한 상태로 달릴 경우 평소보다 스피드가 빨라지고 부스터가 발동된 상황에서도 윌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리오 카트 지존의 모든 것 아낌없이 보여준다. 마리오 카트 위 초고수 플레이 타임어택 1위에 도전하다. 초고수의 선택은 펑키콩과 마하바이크. 국내 최고 기록 경신을 위해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출발한 펑키콩. 코스는 루이지 서킷인데요. 자세 좋고 복장 좋고 광란의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2바퀴째 드리프트와 터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코스 이탈, 지름길 질주도 완전 마음대로. 펑키콩, 심장이 요동치는 레이싱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바퀴. 여전히 안정적인 자세와 속도를 유지하는 펑키콩의 바이크. 불꽃 장렬, 불붙은 마의 속도.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드디어 결승점 골이! 가슴팍 마구 때리며 승리를 자축하는 펑키콩의 펑키한 세레모니. 가장 좋아하는 코스인데 저번에 기록을 너무 힘들게 해놔서 다시 깨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깨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리오 카트 위 초고수 김태준. 마리오 카트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이 아니라 아이템을 사용한 전략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전 세계 플레이어와 같이 게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리듬 게임이 좋아요, 마리오 카트 위가 좋아요? 네, 마리오 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의 장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리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직접 연주한다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듬 게임 쪽이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혜준 씨, 앞으로도 장르 불문 초고수 플레이 계속 기대할게요. 쭉